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핵심 문제 지문만 쏙쏙 골라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2장이고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인데요. 건망증은 생리적인 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요.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죠.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치매는요, 뇌의 질환 때문에 그렇고요. 경험한 사건 전체나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죠. 힌트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수발이 필요한 것, 그게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볼게요. 혈관성 치매는요,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기고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등 지적 능력이 감소되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요, 뇌혈관 질환 때문에 뇌혈관성 치매가 갑자기 오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서서히 진행된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생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매의 증상입니다. 인지장애와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데요. 인지장애에는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력 저하는요, 약속을 잊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기고 심하면 장기 기억력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만 옛날 기억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시죠? 두 번째,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요. 말은 짧고 자주 끊어지며 내용이 빈약합니다. 또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 능력이 저하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진압력 저하인데요. 진압력 저하는 날짜, 요일, 시간을 자주 착각하고 심하면 낮과 밤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자신의 집과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죠. 네 번째는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입니다. 집에서 길을 나가면요. 길을 헤매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또 안방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나왔는데 화장실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섯 번째, 실행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져서 지저분한 인상을 주고요. 이전에 하던 집안일도 할 수 없고요. 또 바지 위에 속옷을 입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우울증, 정신증, 초조 및 공격성, 수면 장애가 있고요. 우울증은 말수가 줄고 의욕이 없고 우울한 기분을 표현하고요. 식욕이 감소하고 수면 양상이 변화합니다.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돼서 시도하기도 하죠. 정신증은요, 망상, 환청, 환시가 나타나고요.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입니다. 특별히 도둑 망상이 심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요양보호사에게 내 물건 가져갔지? 이렇게 하고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초조 및 공격성이에요. 불안, 초조, 고집, 이기적이고 논쟁적이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요. 잠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장애예요. 그래서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깨고요. 낮과 밤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다음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웃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요. 얼굴과 팔의 마비와 언어장애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현기증, 어지러움,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 저림과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의식장애, 전신마비, 운동실조증, 시력장애, 복시나 시야장애가 있고요. 두통이나 구토, 또한 연하곤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킨슨 질환이에요. 파킨슨 질환은요, 중추신경계 퇴행성의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한데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이 파킨슨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한 증상은요, 무표정,
동작이 느리고 근육이 경직되고요. 안정시도 떨죠. 그리고 구분 자세, 얼어붙은 현상, 통증, 피로, 수면 장애, 우울, 근심, 무감정, 인지 능력 감소, 균형 감각 소실이 파킨슨 질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그 할아버지 엉거주춤한 그 그림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파킨슨 질환은요, 약물요법도 하지만요, 근육 운동과 관절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파킨슨 질환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입니다. 노인의 바른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인데요.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요. 야채나 과일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요.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죠.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권장합니다. 또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 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 이외의 질환들은요, 대부분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들이에요. 염증성 질환 있죠.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같은 거요.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들도요.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인데요. 운동 수준을 평가하고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합니다.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데요. 땀복 같은 옷은 입지 않도록 합니다. 또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서요.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또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요.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운동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해야 됩니다. 또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은 금하도록 합니다.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수면 관리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하고요. 오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금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녹차나 홍차, 커피는 드시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금주, 금연을 하고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도록 하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고요.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늦게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되고요.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하면 안 됩니다. 또 약을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감기약 잘 듣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는요, 처방전을 보관했다가 제시하면 됩니다. 또 진료 후에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말고요.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아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약이 쓰다고 해서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약을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되는데요. 약에 분할선이 있는 약은요, 우리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들은 우리가 분할하거나 분쇄할 수 없다라는 것. 만약에 쪼개고 싶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해서 처방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약을 복용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난 즉시 복용하거나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에 다음 복용 시간에 한 번 복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와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복용하셔야 되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복용하시면 좋고요. 우유, 녹차, 커피 등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요, 약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또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은요, 식전, 식중, 식후 이렇게 처방받은 대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기적인 예방접종 주기는요, 매년 1회 접종하고 유행 시기 앞에 10월에서 12월에 접종한다는 것 함께 기억해 주세요.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가 맞아야 할 예방접종은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10년에 한 번 예방접종하는 것은 10년마다 예방접종하는 거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65세 이상 1회 접종해야 되는 예방접종은요,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 있죠. 다음 뜨거운 여름에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체온이 높아지고 어지러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죠. 열사병으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이 생길 때는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밭일 하실 때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뜨거운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밭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외출할 때는 챙이 큰 모자, 그리고 물을 꼭 챙겨서 자주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한 운동 방법입니다. 실외 운동은 삼가고요.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하지 말아야 되고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해야 됩니다. 또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